안녕하세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이지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노후 준비들 하시죠. 부동산 재테크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보의 중요성 느끼실 텐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다각적인 정보 분석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와 유용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첫 코너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함께해 주실 출연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팀 임병철 수석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숫자로 풀어보는 커피 전문점 창업이라는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 같은데 창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치킨집과 함께 1순위를 정말 자리하고 있는 게 커피 전문점 창업인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커피 전문점들이 영업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짚고 넘어갈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전문점은 치킨집과 함께 창업하면 생각나는 창업 아이템이죠. 네. 특히 커피는 대중적이면서 누구나 손쉽게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아이템으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의 창업 지원 서비스에 따르면 네. 2018년 9월 기준 서울의 커피 매장 수는 총 16,000여 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으로 네. 보면 한 개 자치구당 평균 641개 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서울 안에만 해도 16,000여 개가 있다고 하니까 짐작이 가는데 그럼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강남대 강북입니다. 강남대 강북 어떤 내용인가요? 예, 키워드처럼 강남대 강북. 서울에서 커피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이고 네. 가장 적은 곳은 강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서울에서 커피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9,000여 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1,900개라고 나와 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1,900개가 운영 중에 있고 네. 이어서 마포구, 서초구, 종로구, 영등포구 순으로 매장이 많고요. 이들 지역은 자치구당 한 1,000개 내외 정도가 지금 현재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매장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입니다. 한 250개 정도 네. 매장이 위치해 있고요. 뭐 도봉구나 중랑구, 금천구 등도 강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커피 전문점 네. 매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강남구에는 거의 2,000여 개가 있고 강북구에는 반대로 그것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2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서울 25개 자치구 안에서도 가장 이 커피 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이 있나요? 동별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커피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을 거고요. 이른바 동네에서 커피 매장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역삼동이거든요. 네. 해당 지역에만 총 500개 가까운 매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강북구나 이런 쪽들은 200개 내외 정도인데 네. 강남구 역삼동은 한 동에 500개 정도가 한 동인데도요?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뭐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도 그렇고 마포구에 있는 서교동,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 등도 커피 매장이 많은 것으로 지금 네. 집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업무 시설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커피 매장도 함께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업무지구와 아파트 단지가 많은 곳에 유동인구도 많겠죠. 그런 곳에 커피 전문점이 모여 있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또 커피를 많이 마신다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것 소비량도 궁금합니다. 예, 지난 10월에 그 정보 분석 기업인 닐슨 코리아의 왓츠 넥스트 그룹이 그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9세에서 70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주일에 평균 9.3잔,
네. 9잔 정도를 마신다고 네. 나타났고요. 한국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 혹시 어느 연령대일 것 같으세요? 저는 제 연령대나 여성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성 저 아닐까요? 30대, 근데 20대? 의외로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일주일에 평균 마시는 커피량이 10잔 정도여서 의외로 40대 서울에 거주하는 네. 40대 남성이 전국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신다. 네, 의외네요. 저는 일주일에 평균 한 3잔 정도 마시는데 한국인 평균 9잔 정도를 마신다고 하니까 꽤 많은 그쵸. 수치고요. 또 다음 키워드 만나보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40대 남성을 잡아라인데요. 방금 조사에서도 결과가 나왔듯이 40대 남성이 가장 커피를 많이 마신다라는 이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만약에 커피 창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마시는 곳에 창업하는 게 유리할 수 그렇죠. 있을 텐데요. 서울에서 그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주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통계인데요. 서울 자치구 중에서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송파구로 한 5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노원구나 강서구, 강남구, 양천구 순으로 많고요. 이들 지역도 40대 남성이 한 4만 명 정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40대 남성이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9,9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종로구나 용산구, 금천구 등도 상대적으로 40대 남성 인구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국인 중에서도 40대 남성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이 연령대를 잡아라라는 키워드 살펴봤고요. 또 커피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큰 S 브랜드 있잖아요. 그곳이 입점하는 곳이라면 왠지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이라서 꼽았을 것 같은데 그 커피 브랜드가 입점하는 곳을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떤가요? 일명 별다방이라고 네. 부르죠. 현재 그 별다방이 서울에서만 481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장 수는 별다방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매장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한 72개 정도가 네. 위치해 있습니다. 중구나 서초구, 종로구 등 업무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당연히 S브랜드 커피점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반면에 매장이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거든요. 네. 몇 개 정도가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저기 나와 있네요. 네. 의외로 도봉구에는 단 한 개 매장만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네. 이제 강북구나 중랑구, 은평구 등도 업무 시설이 적다 보니까 S브랜드 커피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얘기를 들을수록 이 커피 전문점 입지도 부동산 투자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키워드 또 만나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배후 수요네요. 배후 수요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아무래도 창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얼마나 배후 수요가 있어서 그만큼 상권이 발달하고 그리고 수요가 풍부하냐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고 하면 일단 소비력도 높아질 것이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층도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큰 지역이나 아니면 기업체 수가 많으면 그만큼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파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고요. 총 15만 7천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강남구나 송파구 등도 10만 가구 정도가 위치해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서울에서 기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도 창업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텐데요. 강남구가 3만 2천여 개 정도의 기업체가 입주를 네. 해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로 업무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는 서초구나 영등포, 마포구 등도 상당수의 기업체가 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강북구하고 도봉구, 중랑구 등은 기업체 수가 한 2,000개를 현재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마도 배후 수요가 많으려면 기업체 수와 아파트 단지도 탄탄하게 받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도 배후 수요 못지않게 참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에서 점포당 일평균 유동인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또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네, 창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수요도 중요하지만 네. 얼마나 유동 인구가 있느냐 이것도 확인하면 창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점포당 일평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서대문구로 통계 지표상 점포당 17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등으로 한 150명 중반대를 이루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천구하고 양천구, 송파구 등은 상대적으로 그 점포당 일평균 유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배우 수요와 유동 인구가 중요하다는 점 이렇게 살펴봤고요. 커피 전문점 창업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창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이 계속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 사업이 좀 잘 돼서 좀 10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점을 좀 확인해야 할까요? 네, 앞서 제가 배우 수요 네. 그리고 유동 인구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얼마나 오랫동안 장사를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일 겁니다. 뭐 대체적으로 1년을 창업하고 1년을 못 넘는 뭐 커피 전문점이나 치킨집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3년 생존율이라는 통계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통계 지표상 3년간 생존율은 네. 서울 모든 구가 50%를 넘지를 못하고 있는 아. 상황인데요. 그나마 이제 서울에서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로 43%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 종로구나 마포구, 서초구 등도 뭐 40% 내외 정도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창업하는 커피 전문점 두 곳 중 한 곳은 3년 안에 조금 좀 안 좋아지고 기울어진다라는 얘기 조금 안타깝지만 그만큼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꼭 알아둬야 할 부동산 픽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동산 픽 준비하셨죠? 앞서 이제 커피 전문점 창업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주의 부동산 상식 픽도 그 관련된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쏟아지는 커피 전문점 옥석 가리기. 네. 예. 어떻게 어떤 나눌 수 내용이냐면 있을까요? 예. 커피 전문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입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세대나 청년층이 이제 창업에 많이 뛰어들면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됐다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창업할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그 커피 전문 브랜드들도 네. 점포당 매출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떨어진다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창업에 앞서서 점포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좋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점포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네. 또 이제 커피 이외의 수요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다양한 디저트 메뉴가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커피 그 고유의 향을 즐기려는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들을 타겟으로 해서 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네. 전략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네. 커피 창업에 있어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커피 전문점이 대형 브랜드의 매출이 조금씩 내려갈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시장 조사와 다각적인 이 전략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풀어보는 커피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임병철 수석연구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사례로 풀어보는 부동산 다반사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샘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사례를 통해서 쉽게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집 잘 파는 방법을 주제로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볼 텐데요. 부동산 114의 김은진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곧 입주해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서 소갈이 중입니다. 추가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를 못하면 잔금에 대해서도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마음만 급해지고 있습니다. 현관 위에 가위를 걸어두면 집이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방법까지 써봤지만 갈수록 집을 보러 오는 사람마저 뜸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에 가까운 아파트라 위치도 좋고 부동산에서는 거래도 잘 되는 단지라고 하는데 왜 저희 집만 이렇게 팔리지 않는 걸까요? 네, 이사 직전에 집이 잘 팔리지 않아서 조급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조급한 마음에 미신이나 또 속설이라도 믿고 싶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래를 빨리 성사시켜야 될 텐데요. 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매수자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보러 왔을 때 깔끔해 보이도록 청소와 정리정돈을 해놓는 것은 기본이고 면적이 넓은 집이 아니라면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불필요한 가구를 미리 처분해서 집안을 넓어 보이게 하는 것도 집을 빨리 팔 수 있는 요령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환기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집이 너무 낡았다면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수리를 해서 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팔 집을 왜 돈을 들여서 고치느냐 하는 것이 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집을 고치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거나 매수자를 더 빨리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벽지나 바닥재를 교체해도 새집 같은 분위기가 나고 꼭 많은 비용을 들여 거창한 인테리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침한 조명을 갈아 끼우거나 방문 손잡이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는 문짝만 교체하거나 더 저렴하게는 시트지로 랩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욕실은 변기나 수전, 타일 등을 부분 보수하는 선에서 깔끔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집의 첫인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청소는 물론이고 또 필요하다면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격을 조금 낮추면 빨리 팔리지 않을까요? 예, 사실 집을 빨리 팔려면 가격을 낮추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거나 비선호 지역의 매물이라면 매도가를 주변 시세보다 과감하게 낮춰 내놓는 급매물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한정 가격을 낮출 수는 없으니 적절한 매도 가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 집을 얼마 주고 샀는데 혹은 전에 이 집값이 얼마까지 올랐었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매도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저금리의 대출 승계 요건을 갖추면 유리한데요. 대부분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금리 등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은 집은 팔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대출 상한 대신에 매수자가 이를 승계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은행 이자 부담이나 근저당 설정비 등의 대출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다음 사례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목적으로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커지고 세입자 관리도 신경 쓰이고 해서 이참에 팔려고 내놨는데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그런지 매물은 많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얼핏 정부에서 집을 대신 사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어서 이를 활용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네, 집을 대신 사준다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LH 등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외에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해서 주택을 확보한 후에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인데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주라면 이 매입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합니다. 절차는 해당 사업 기관에서 매입 공고를 내면 매도를 희망하는 집주인이 매입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에 서류 심사와 현장 실태 조사
그리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최종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모든 주택에 해당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건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사업에 따라서 매입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입 공고문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컨대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전국에 있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방이 2개 이상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매입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입지 여건과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매입 대상을 선정합니다. 또 아파트를 매입해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대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 사업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이고 매입 가격은 수도권은 4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매입 대상이 됩니다. 그 지역도 좀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그리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은 지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또는 잔금일까지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에는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집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은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궁금증을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더욱 차별화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